안녕하세요.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김세혜 작가님 책을 가지고 와봤어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김세혜 작가님 만났었는데 만나고 나서 그분에 대해서 더 궁금해져서 책을 읽게 됐습니다. 꿈에 대한 책은 예전에 제가 많이 읽었었고요.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읽지 않고 좀 현실적인 책들을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또 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휴지와 함께 읽었던 그런 책이에요. 좋은 문장 제가 고른 것들 몇 가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앉은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뭇가지를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죠. 항상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새가 나뭇가지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이 나뭇가지가 부러질까봐 두려워. 이건 마치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 이 아파트가 무너질까봐 두려워. 이거랑 같은 거죠. 좀 개념이 다르겠네요. 네. 아파트가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는 날아갈 수 있어요. 날개가 있으니까. 항상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믿지 말고. 굉장히 세혜 작가님이 힘들 때 어떤 신부님께서 이 글귀를 적어주셨다고 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날아야겠다.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외에서 그 불법 체류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세혜 작가님은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도피하듯이 해외를 떠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돈을 벌어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어요. 이걸 보고 제가 와 역시 해외에 있으나 우리나라에 있으나 저도 했던 거지만 세혜 작가님도 하셨구나 이런 걸 느껴서 되게 놀랍고 또 공감이 많이 됐어요. 나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꿈으로 방을 도배했다. 꿈으로 방을 도배하는 법은 단순하다. 온 사방에 좋은 문구나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사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것을 붙여두는 것이다. 이게 바로 비전 보드라고도 하고 보물지도라고도 하죠. 저도 제 꿈을 이렇게 막 사진으로 붙여놨었어요. 저는 되게 안 좋은 집에 자랐고 돈이 별로 없었지만 그 사진을 보면서 그래 나는 지금 저 집에 가기 위한 과정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야 저 집으로 갈 수 있어. 해서 저는 되게 짠돌이 카페에서 대상 받을 정도로 돈을 열심히 아끼면서 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꿈을 보면서 그 저축하고 그렇게 돈 관리하는 걸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을 붙여놓으니까 이루어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애플사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때로는 인생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내리치더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지 말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애플에서 해고를 당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정말 이를 갈고 멈추지 않고 노력을 하니까 다시 복귀를 할 수 있게 됐고 애플을 정말 세계 최대 회사로 만들었죠. 최고의 회사로. 저도 살다 보니까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고 정말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뭐 등잔 밑이 어둡다.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는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뒤통수는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한테 오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친하고 상관없는 데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힘들죠. 근데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 이렇게 힘든 일은 있고 다시 해봐야지.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잘 될 징조야 이런 식으로 많이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그걸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역시 이런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좌절할 수 있는 순간에 좋은 책들을 읽으면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어떤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작가님은 소나무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으셨대요. 남들은 돈을 벌기 위해 웨딩 사진을 촬영하고 뭐 광고 사진 이런 걸 찍을 때 이분은 한국의 미를 알려야겠다. 나는 소나무가 좋아. 해서 소나무를 찍으셨대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배병우 작가는 지금 부자다. 2005년 가수 엘튼 존이 그의 소나무 사진을 2,800만 원에 산 것을 시작으로 2006년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2점으로 이루어진 작품이 1억 3천만 원에 2007년 필립스 경매에서는 한 점이 1억 6천만 원에 팔려나갔다. 그가 만약 사람들의 조언대로 학과 공부나 열심히 하거나 상업성이 전혀 없는 소나무 대신 웨딩과 광고 사진만 찍었다면 어땠을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일을 뒤늦게 뛰어들면 정말 레드 오션일 수 있어요. 블루 오션을 개척해야 된다. 남들이 원하지 않는 거. 저는 성공하는 비결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돈이 안 되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돈이 안 되는 일. 소나무 사진 찍는 게 돈이 된다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돈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하지 않은 거예요. 잘 보세요. 돈 되는 일은 너도 나도 다 해요. 돈이 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돈 안 되는 일을 5년, 10년, 20년 했을 때 그 사람이 최고 1인자 고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소나무 사진을 가장 잘 찍는 전 세계에서 그런 작가분이 되셨어요. 근데 누군가가 지금에 와서야 나도 소나무 사진 찍어서 돈 좀 벌어볼래 하고 뒤늦게 뛰어든다면 경력이 일단 안 되겠죠. 경력과 실력이 지금 시작하면 늦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하거든요. 돈이 되지 않은 일 중에 내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돈이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되거나 나의 어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공한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김세 작가님이 미술을 하시고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트 페어를 이제 해외에서 전시를 했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대요. 나의 첫 번째 아트 페어는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으로 가득했다. 자식처럼 아끼던 작품들이라 팔지 않았더니 전시가 끝나고 모두 지하 창고에 짐짝처럼 처박히게 된 것이다. 누군가 작품을 팔라고 했을 때 얼마예요 했을 때 굉장히 높은 가격을 불렀고요. 그리고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막 울면서 말씀하셨대요. 그 그림을 그릴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하니까 그런 감정이 북받쳐서 그래서 처음이었긴 했지만 너무 서툴렀다. 초보 작가로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예가 어디에 또 있냐면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집을 파실 때 아파트를 팔아야 할 때 너무 아끼는 집이라 막 안 팔려고 하시고 어르신들 중에 되게 많아요. 우리 집이 최고 좋다. 그리고 이 집을 그렇게 싸게 팔 수는 없어. 말도 안 돼. 너무 싸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누가 사러 와도 막 거부하시고 안 팔겠다고 하시고 영원히 안 팔겠다고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아니면 아파트가 너무 낡아지거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보지 못하고 비싼 가격만 고수하고 자기 물건은 보통 거의 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임자가 있을 때 파는 게 참 좋습니다. 세혜 작가님은 아버지가 많이 아파서 쓰러지셨을 때 병원비를 낼 수가 없었대요. 너무너무 아프신데 캐나다에 있고 아버지는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정말 피눈물 나고 너무 슬펐다고 하세요. 그때 쓴 글입니다. 이 일을 겪은 후 사랑만 있으면 돈은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내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꿈만 있으면 돈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돈은 꼭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제가 신혼 초에는 이랬어요.
사랑만 있으면 돼. 돈은 조금만 있어도 돼. 아껴서 살면 되지 뭐. 커피숍에 안 가고 집에서 커피 마시면 어때? 저는 신혼 때 남편과 영화도 한 편 보러 제대로 나간 적이 없었고 바깥에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먹는 건 굉장한 사치였어요. 그 정도로 그냥 정말 알뜰하게 살았는데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이면 되고 월급은 아주 조금만 받아도 상관이 없다. 그랬지만 정말 전세도 계속 오르고요.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돈이 있어야지 더 우리가 싸우지 않고 더 편하게 살 수 있구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제 꿈 중에는 세계 여행도 있고요. 우주 여행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제 꿈은 다 돈이 많이 들어요. 책을 읽는 것도 제 꿈 중에 하나였어요. 책을 읽는 꿈은요,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룰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꿈을 이루고 나니까 자꾸 저의 다른 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달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달나라에 갈 수 있는 돈을 모을 거예요. 너무 좋겠죠. 이걸 읽으면서 또 저의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세혜 작가님이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그런 위주로 밑줄을 긋게 된 것 같아요. 무리지어 다니지 말자. 혼자 다니면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하루 종일 휴대전화나 컴퓨터 없이 혼자 다닌다면 아주 심심할 것이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심함을 느껴야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서툰 영어로 대담하게 말 붙일 용기가 생긴다. 혼자 다녔더니 여러 사람을 사귀고 여러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혼자 다니면 또 좋은 점. 바로 이 세상에 기댈 사람이 자신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빨리 깨우칠수록 득이 되는 멋진 교훈이다. 헝그리 정신이 있네요. 저도 사실은 혼자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만약에 제가 해외를 나갔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같이 나갔다. 그럼 그 사람이 말을 다 해요. 저는 한마디도 못하겠죠. 나갔다 왔지만 그 사람이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은 어떻게 보면 반의 반토막짜리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다니면 힘든 일도 있지만 좋은 기회도 많아진다. 그리고 어떤 강의를 들으러 가거나 어떤 모임에 나갈 때요, 친구 데리고 나가지 마세요. 저는 거의 혼자 가거든요, 진짜. 혼자 가지 않고 친구를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면 제가 그 친구 신경 써야 돼요. 그 친구랑 밥 먹어야 되고, 그 친구 화장실 갈 때 따라가야 되고, 그 친구랑 자리를 맡아야 되고, 그 친구랑 같이 앉으니까 다른 사람과 앉을 기회도 없고, 친구랑 얘기하느라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할 기회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몇 번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의도적으로 혼자 다녀요. 혼자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옆 사람 만나면 대화도 하고. 전에 제가 어떤 강의를 들어갔는데 강의가 굉장히 밤늦게 끝났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이제 다른 코스가 시작되는 그런 강의였는데 제 옆에 앉은 분한테 용기 있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혹시 어디서 주무세요? 이러니까 근처 호텔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숙소를 못 잡았는데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자기가 트윈 베드를 잡았는데 혹시 괜찮으면 자기랑 같이 자지 않겠냐고 묻는 거예요. 여자분이었어요. 남자분 아니고. 제가 정말요? 그래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이제 같이 방을 썼고 제가 돈을 막 내겠다고 했는데 거절을 하셔가지고 대신 밥을 제가 사드렸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저는 원래 다른 사람한테 말을 잘 걸거나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혼자 가만히 있고 강의 들어가면 배울 거 하면 배우고 집에 오고 그냥 되게 이기적이에요. 내가 남과 대화해야 하지? 남과 왜 밥을 같이 먹어야 하지? 좀 그게 있어요. 내 시간 나 혼자서 그냥 쓰면 되는데 이게 좀 있었는데 용기를 내어가지고 말을 막 걸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막 도와주시고 나의 그런 잘 곳도 없는 저를 재워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리지어 다니지 말고 혼자 다닐 것. 친한 친구일수록 같이 다니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네. 그런 걸 저도 경험으로 많이 깨달았죠. 우리가 기회,
저는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회를 잘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회가 기회인지 잘 알아보는 능력. 동아줄을 잡는데 썩은 동아줄인지 튼튼한 밧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것만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죠. 기회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리 많은 기회가 다가와도 yes 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면 받기만 하고 내어놓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기회가 찾아올 때 먼저 yes라고 대답하는 습관을 들여라. yes는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마법의 주문이다. 무엇이든 시도한다면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너무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기회가 오면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돼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나요? 또는 누가 돈을 주면 됐어요. 안 받을게요. 제가 좀 그랬어요. 누가 저한테 대가를 주거나 이렇게 뭔가를 선물하면 됐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겸손하게 또 일이 주어지면요 아주 겸손하게 저는 그걸 못해요. 못한단 말이 겸손한 건 줄 알았어요. 사실 마음으로는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 있었어요. 요만큼. 근데 무조건 거절을 했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한동안. 제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전 능력이 없어요. 자, 우리는 말하는 대로 돼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계속 없게 돼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왜? 세상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 그거 다 잘할 수 있어요. 그거 전문이에요,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기회를 다 빼앗아가요. 저도 이걸 깨닫는 순간 앞으로 무조건 예스라고 말해야겠다. 못해도 그냥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러고 하게 돼요. 예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노라고 하면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니까 잘할 수 없게 돼요.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 강의 아카데미 다녀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강의를 하려고 해서 불안해하면서 좀 내가 무르익으면 강의를 할까? 지금 하지 말까? 이런 고민을 했더니 강의를 많이 해본 한 강사님께 저한테 그랬어요. 무조건 해봐야 늘어요. 못해도 하세요. 기다려도 잘하는 때는 오지 않아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무조건 예스라고 하세요. 지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노를 했어요. 내일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스라고 할 것. 예스라고 했는데 잘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쪽팔립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겠죠. 저는 이제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계속 감수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예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잘 못하는데 일단 예스라고 했어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자, 그러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어떤 질문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내가 이걸 준비하려면 뭘 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이걸 성취하려면 뭘 해야 하지?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질문의 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나에게 질문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책을 내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 질문은요, 자기 자신한테 해야 될 질문이에요. 저한테 막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늘어주세요. 근데 그 고민을 제가 답을 내려드릴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아까 너는 뭘 하면 행복하니?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 나오네요. 미리 생각났어요. 꿈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지? 저는 뭐가 가장 행복할까요? 예전에는 책을 읽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물론 지금도 행복하죠. 그리고 돈을 버는 일이 되게 행복했고, 잠을 자는 것도 행복하고, 먹는 것도 행복하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질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 또 나옵니다. 우주는 무한한 자원으로 가득 차 있다. 당신 안에도 이제껏 손도 대지 않은 엄청난 능력이 가득하다. 그러니 당신은 무한한 능력을 깨워 자유로운 삶을 누려라. 우주는 무한한 자원으로 가득 차 있다. 우주는 진짜 무한하고 광활하고 끝까지 가본 적도 없고 지금도 계속 탐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우주를 생각하면 너무 풍요롭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워요. 이 우주에서, 태양계에서, 지구에서 살고 있는, 지구에서도 가장 고등한 생물로 살고 있는 인간의 나 자신,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여성의 인권이 없고 또는 굶어 죽는 나라도 있고 너무 날씨가 춥거나 너무 덥거나 아니면 너무 가난하거나 그런 나라가 많잖아요.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너무 좋아요. 이 우주에서 하필 지구에서 그 중에 정말 전만한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주는 풍요롭고 무한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능력도 한계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고 미소를 주면 미소를 받는다. 용서를 주면 용서를 받고 축복을 주면 축복을 받게 된다. 내가 주는 대로 그대로 돌아오는 게 우주의 법칙이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남한테 그런 대접을 받아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욕심내고 이러면은 똑같은 상황이 생기죠. 내 삶에 계속 들어와요. 저도 이거를 경험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두려워할 땐 정말 그 두려워하는 그 일이 오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는 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하지만 가진 자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지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그런 삶을 보냈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많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직은 좀 노력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성공한 사람은 더 자주 실패를 경험하고 더 많은 씨앗을 뿌린 사람이다. 인생은 오늘 하루에 결정이 나지 않는다. 성공은 더 많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래요. 더 많이 실패를 했고 더 많은 씨앗을 뿌렸대요. 씨앗을 뿌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도 종잣돈이라고 하잖아요. 시드머니, 씨앗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했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부나 재테크의 성과로 나오겠죠. 씨앗을 뿌리지 않은 사람은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씨앗을 많이 뿌려야겠다.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씨앗이 될 수 있죠. 이 안에 정말 많은 지혜와 성공하고 돈을 벌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노하우가 가득 들어있으니까 이만한 또 재테크가 없죠. 저는 이거를 북테크라고 합니다. 책 읽어서 부자 되는 방법.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김세혜 작가님은 유튜브 김세혜 TV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께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와 함께 더 행복한 삶 사시길 바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